직무, 취업할 때 직무는 왜 중요할까요? 자, 오늘 그 내용을 친절하게 설명드릴 김동호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저희가 바로 직무 분석의 기본적인 내용을 배워보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제일 먼저 짚어야 될 것들은 탈락하는 직무 분석 방법입니다. 자,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슬라이드를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탈락하는 직무 분석. 이렇게 하시면 탈락합니다. 자, 그 첫 번째입니다.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요, 기획하고 시장 조사를 한대요. 자, 이 직무가 무엇일까? 이거 내가 관심 있던 일인데 어떤 직무라고 부르지? 자, 이렇게 접근하시면 탈락합니다. 아니, 다들 이렇게 접근하는데 왜 탈락할까요? 자,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의 사례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화면은 생산 관리라고 하는 직무인데, 생산 관리는 생산 계획에 따라서 연간, 월간, 주간에 계획을 세웁니다. 거기에 들어가야 될 원료의 양, 들어가야 될 인력, 설비,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해서 납기를 놓치지 않는 게 생산 관리죠. 자, 이 정도 분석하면은 직무 분석 다 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자, 부족합니다. 왜냐고요? 사실 직무 분석은요, 사전적인 의미만 가지고는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활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직무 분석을 왜 해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직무 분석을 하시죠? 자, 제가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자기소개서에서 내가 지원한 직무에 어떤 기여도를 어필하려면, 나의 경험이 이 직무에 도움이 됩니다를 어필하려면은 직무 분석은 필수적입니다. 맞습니까? 이 두 번째, 면접 보러 가시면은 여러분들은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다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지원한 직무에 기여도를 어필하기 위해서 면접 답변을 하시게 될 겁니다. 따라서 직무는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내가 알고 있어야 될 필수적인 정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걸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소개서도 탈락할 수 있고요. 면접도 탈락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 분석은 자기소개서와 면접에 합격으로 가는 기본이다. 자, 기본 중에서도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업의 기본기를 할 수 있는 직무 분석, 그렇다면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지금부터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잘 따라오십시오. 동그라미 3개가 보이시죠? 바로 직무 분석의 3요소라고 합니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업종, 자, 기업, 직무,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업종과 기업과 직무, 이 3가지가요, 직무 분석의 3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시장 조사를 하고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마케팅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사전적 정의의 마케팅이죠. 업종과 기업과 직무 중에 이 셋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죠? 바로 직무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를 말씀드려 볼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원하신 업무가 식품 쪽입니다. 그러면 식품 산업 쪽에 어떤 기업의 마케팅 업무를 지원하시게 될 거예요. 자, 식품 산업의 마케팅 첫 번째입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른 업종으로. 이번엔 식품이 아니고요. 편의점이나 어떤 마트, 유통업종의 마케팅입니다. 자, 식품업종의 마케팅 1번, 유통업종의 마케팅 2번입니다. 우리는 이 2가지 모두를 직무 단위로 봤을 때는 마케팅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과연 하는 일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으면은 1번, 다르면은 2번. 한번 손가락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1번인가요? 2번인가요? 네, 좋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왠지 다를 것 같죠? 식품은요, 사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 자, 인체에 무해하고 섭취가 편하다, 어떤 사용법, 섭취 방법이죠. 이런 것들이 마케팅의 주요 컨텐츠가 됩니다. 자, 그런데 유통 쪽의 마케팅은요, 말 그대로, 유통이란 말 그대로 어떤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가 않습니다. 잘 만들어진 제품들을요, 유통을 시켜주기 때문에 집이랑 가깝습니다. 배달도 편리하게 해드립니다. 자, 이 두 가지, 성분과 이 배달,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요, 고객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실 두 가지는 그래서 같은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배를 만드는 업종, 뭐죠? 조선업이죠. 조선업종에도 역시 마케팅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플 때 약을 먹잖아요. 이 약 만드는 업종, 뭐라 부르죠? 제약업종이라고 부릅니다. 제약업종에도 마케팅이 있습니다. 자, 그럼 배를 만드는 마케팅과 약을 만드는 마케팅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너무 질문이 쉬웠나요? 네, 다르죠. 자, 결론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마케팅이라는 어떤 직무, 그 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무를 결정하게 될 때 산업, 업종을 빠뜨리고 나면요, 그건 제대로 된 직무 목표라고 할 수가 없다. 자, 제대로 된 직무 목표는요, 반드시 이 업종, 산업을 포함시켜서 자신의 직무를 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크게 이점이 세 가지나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뭐냐? 자, 정보를 내가 선별해서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선별해서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제약업종에 취업을 하려고 하고 목표도 제약업종의 어떤 특정 직무를 결정해 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기사를 보시게 될 때 제약업종을 먼저 보시면 되겠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제약업종 정보만 먼저 보시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이점. 첫 번째 강점과 이어지는 건데요. 제약업종의 정보들 쭉 보시다 보면요, 내가 지원한 직무에 연관성 있는 내용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만든 어떤 특정한 제약 제품이 해외 수출하게 될 때 FDA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품질 관리 파트에 지원하게 된다 한다면 과연 FDA 승인을 받기 위해서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나에게 주어진 일은 무엇일까? 이렇게 연관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기소개서하고 면접 때 내가 지원한 직무의 직무 기여도를요, 명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직무 분석에 업종과 기업, 직무 중에 업종 직무 두 가지를 최소한 포함시켜서 직무 목표를 정하셔라. 아니 선생님 그러면 왜 기업은 뺍니까? 빠뜨립니까? 자, 이유는 있습니다. 이 기업은 사실 그 해에 채용을 할지 안 할지 약간 변덕이 심합니다. 기업을 목표로 직무를 결정하시게 되면은 사실은 그 기업이 채용을 안 하게 된다 했을 때 직무 분석 자체가 무의미해지겠죠. 자, 그래서 요령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관심 있는 업종을 한 두어 개 정도 정하시고요. 해당 직무도 한 두어 개 정도 정하십시오. 관심 업종 2개, 직무도 2개. 업종을 정하게 되실 때는요, 채용이 활발한 쪽 업종을 하나 정하시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 컨텐츠 산업, 컨텐츠 산업에 나는 영업 지원을 첫 번째 목표로 할 거야. 자, 이렇게 수요가 조금 많은 쪽, 채용이 많은 쪽을 첫 번째 목표로 정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나는 영업 지원을 하게 될 텐데 실은 컨텐츠 기획, 컨텐츠 업종도 관심이 있었지만 그
그것보다는 나는 관심 있는 쪽이 바로 문화산업 쪽의 엔터테인먼트 쪽이었어. 자, 그러면은 엔터테인먼트 업종에 나는 영업 지원. 자, 이렇게 목표를 정하시는 겁니다. 자, 주의점이 있는데요. 업종을 결정하시게 될 때는 유사 업종을 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너무나도 달라져 버리면요. 사실 취업 준비하게 될 때 수집해야 될 정보가 광범위해질 수밖에 없다. 자, 따라서 되도록이면 유사 업종, 비슷한 것끼리 여러분들이 업종을 짝지으셔라. 자, 하나의 요령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직무를 명확하게 정하면요. 목표가 구체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취업에서요. 목표가 구체적일수록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결국 목표가 구체적이어야 정보에 대한 범위, 나를 어필할 수 있는 나의 셀링 포인트도 명확하게 잡히고, 자, 이런 덕분들 때문에 바로 유리하다는 거죠. 자, 직무 목표는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정하시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업종과 직무 이 두 가지였다. 자, 정리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직무 분석에 조금은 심화된 내용입니다. 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합격하는 직무 분석입니다. 자, 화면에 어떤 지도 같은 것들이 보이죠? 자, 합격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키워드, 알아야 될 키워드는 바로 산업의 구조를 아는 것이다. 산업은 저희가 좀 전에 배웠던 업종하고요. 같은 단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이 지도상의 이미지는요. 어느 업종인지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한번 맞춰 보십시오. 자, 번호는 1번, 2번, 3번 매겨져 있는데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선 1번 쪽에 가보겠습니다. 자, 1번을 봤더니 코트라, 네, 한국무역협회죠. 자,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을 지원해주는 공공기관입니다. 자, 그 옆에 CJ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기업 중에 한 곳이죠. 식품업종 중에서는 과연 이 탑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자, CJ가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중남미 쪽에서 자신들이 생산하는 제품의 원료들을요, 수입해서 가지고 옵니다. 자, 원료를 수입해서 가지고 오게 될 때 필요한 것들이 있죠. 자, 바로 운송 수단입니다. 조금 구체적인 설명을 드려볼게요. 중남미에 가면은 여기 사탕수수가 있습니다. 석탄도 많이 납니다. 자, 그 중에 이 사탕수수를 수입해 와서 거기에 있는 당을 짜냅니다. 온당이라고 합니다. 그 온당 왜 필요하냐면은 설탕의 주 원료가 됩니다. 자, 사탕수수를 수입해 와서 자, 가지고 오게 될 때 비행기나 그리고 배, 자, 이렇게 운송 수단을 가지고 옮겨 오잖아요. 자, 이때 질문입니다. 이 운송 수단을 운영하는 배나 비행기를 운영해서 수익을 남기는 산업을 무엇이라 부를까요? 자, 보기 1번, 물류. 자, 보기 2번, 유통. 정답은? 바로 물류입니다. 비행기로 옮겨 실으는 건 바로 항공물류. 자, 배로 실어 남는 거는 바로 해상물류 이렇게 부르고요. 조금 확장해서 국내 철도로 유통하는 것들은 옮기는 것들은 바로 이제 이 지상물류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운송 수단을 이용을 해서 그렇죠. 택배도 바로 지상물류에 해당이 됩니다. 육상물류. 자, 이렇게 운송 수단을 가지고 이 서비스를 제공해줘서 이익을 남기는 산업을요, 바로 이 물류 산업이라 그럽니다. 자, 참고로 유통업은 뭐냐면 운송 수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여기 디스트리뷰션 물류센터 있죠. 물류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마트나 편의점에 제품을 공급해주고 거기서 판매가 일어나게끔 도와주는 게 바로 유통입니다. 자, 운송 수단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만들어진 제품들을 말 그대로 어떤 센터나 지점에서 유통시켜 주는 것들을 바로 유통업이라고 한다. 자, 그렇게 이제
의미 차이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여기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자,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때 해외에 갔더니 사실 물건을 적재해둘, 쌓아둘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자, 그 공간을 자, 이렇게 만들어서 중소기업들을 지원을 해준다. 자, 그러면은 이건 화면에 보이는 CJ 가는 일일까요? 코트라 가는 일일까요? 네. 자, 정답은 코트라가 하는 것 같죠? 자, 하지만 정답은요, 둘이 함께 합니다. 자, 여긴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요. 자, 코트라에서 정책을 만듭니다. 자, 만들고 CJ는 수행을 합니다. 야, 너네 CJ가 저기 중남미 쪽에서 수출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중남미에 있는 어떤 물류센터를 너네 CJ가 운영해 줄 수 있지 않겠니? 대신에 그 물류센터에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도 중남미 현지에서 각지로 배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센터 역할을 할 수 있게 많이 도와줘. 자, 이렇게 코트라하고 이 CJ하고 같이 협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직무 분석으로 들어가 봤을 때 만약 내가 코트라에서 중소기업 정책을 담당하고 있고 여기서 해외 수출 지원 파트를 맡고 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일반 사기업들하고 협업을 맺어서 중소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들. 네. 자, 거꾸로 이 한 사기업에 근무하는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얘는 CJ죠. 우리가 실은 공공기관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업무 제휴 차원에서 대외 협력 파트에서 바로 이제 코트라라는 일을 하고 있다. 내가 만약 대외 협력 파트에 지원하시게 되면은 공공기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그림에서도요, 여러분들 이런 감이 생기실 겁니다. 아, 내가 지원하는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하는 일들은 바뀔 수도 있겠구나. 내가 일하는 회사에서 회사 안에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대외적인 협력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경우에도 업무의 변화가 생기겠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실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기업이 있다 그러면요, 그 기업이 어떤 식으로 현재 산업을 하고 있는지, 즉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사탕수수나 석탄을 많이 구매해 와야 된다 그러면 이건 구매팀에서는 현재 주요 품목이 사탕수수와 석탄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내가 지원하는 기업이 사탕수수가 아니고요, 어떤 철강 재료 같은 것들을 구입해 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내가 지원하게 될 때는 철강의 원가나 어떤 환율 같은 것들을 조사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직무 기여도를 어필을 하셔야 되겠죠. 자, 조금 어렵나요? 네. 자, 조금 쉽게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원하는 기업이 있다 그러면은 그 지원하는 기업이 어느 산업에 속해 있는지 보셔라. 물류냐, 유통이냐, 속한 산업을 보셔라. 그 산업이 그리고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두 번째로 확인하셔라. 자, 세 번째 뭐냐? 자, 그렇게 산업이 이런 식으로 흐름을 잡고 있을 때 내가 맡은 직무, 해외 영업이냐, 구매냐, 대외 협력에 따라서 나의 직무를 파악하셔라. 자,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따라해 보시면은 쉽게 직무 분석이 될 겁니다. 자, 지금 보여드린 것들은 자, 직무 분석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는 기본적인 방법들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여드릴 건 뭐냐면요. 자, 새로운 예시인데요. 좀 일상에 우리가 많이 접해 볼 수 있는 예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퀴즈를 낼 텐데 여러분들이 그 퀴즈를 맞추시는 겁니다. 자, 정답은 어떻게 외치시냐? 자, 정답은요, 이런 식입니다. 경영지원의 몇 번입니다. 마케팅의 몇 번입니다. 영업본부의 몇 번입니다. 연구개발의 몇 번입니다. 자,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초코파이를 해외에 수출한다고 했을 때 수출액 목표, 자, 목표를 정하는 것은 자, 어떤 본부의 어떤 일일까요? 문제가 쉽나요? 네, 그렇죠. 바로 영업본부의 해외 영업 파트가 되겠죠. 네, 이렇게 맞추시는 겁니다. 자, 계속해 볼게요. 중국에 초코파이를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 초코파이가 국내에서 생산돼서 해외로 수출하려고 하니까 물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류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중국 현지에다가 우리가 생산 설비를 직접 만들고 가동을 시키자. 자, 이때 어느 정도의 이 인력이 생산에 투입이 돼야 될까? 자,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자, 까만색이 있는 어떤 부서에 몇 번에 해당이 될까요? 경영지원실? 아닙니다. 자, 예, 그렇죠. 몇 끝에 있는 제조 쪽에 바로 생산관리, 생산기술, 여기에서 주로 그런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자, 물론 이때 중국 현지에다 공장을 만들려면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 자금을 어디서 조달을 하고 어디서 이 예산을 운영을 할지에 대해서는요, 저기 끝에 있는 바로 경영지원실의 2번 회계 자금 쪽에서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중국 사람들이요, 빨간색하고 금색을 좋아한대요. 네, 그래서 이 마트에 진열했을 때 뭔가 빨간색과 금색이 있으면은 중국 사람들이 좋아서 뭔가 그 제품에 눈길을 줄 것 같아요. 자, 뭔가 이런 디자인적인 부분들 좀 바꾸고 포장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곳은 자, 어느 부서에 몇 번가 어느 부서에 몇 번일까요? 정답이 2개라는 뜻입니다. 자, 한번 맞춰보십시오. 자, 시간을 딱 5초만 드릴게요. 정답 2개인 거 아시죠? 5, 4, 3, 2, 1. 네. 자, 정답은요, 마케팅 팀에서의 리서치 쪽에 해당이 되고요.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패키지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사실은 제조 파트에서 바로 생산 관리 기술 쪽에서요, 패키지를 바꾸는 설비 쪽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왜 여기서 디자인이라는 게 여기 나와 있지 않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 제품을 만들 때 디자이너가 없을까요? 그건 아니죠. 자, 회사 안에서요, 사실 조직도 안에 이 특정한 직무가 포함되지 않는 것은요, 회사 안에서의 그 인력 수가 적을 경우가 그렇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디자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워낙 소수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부서와 함께 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자, 지금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마케팅 쪽에 조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을 지원하시게 될 때 회사의 조직도를 살펴보고요, 내가 지원하는 직무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소수의 인원이다 보니까는 다른 팀하고 같이 한 팀으로 구성되어 있겠구나라고 추측하신 다음에 어느 부서에 속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셔라. 자, 그렇게 해서 직무 분석을 해 가시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일을 하게 될 때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회사 안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내린 결정은요, 모두가 공유를 해야 되고 협업을 통해서 어떤 산출물들, 목표를 달성해야 되죠. 자, 그래서 나랑 협업을 할 사람이 누구인가? 내 결정을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함께 협업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면요, 내가 속해 있는 부서가 어딘지를 명확하게 아시는 게 중요하다.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앞으로 정책적으로 자국 제품들을 많이 이렇게 우대를 해주고, 중국에 진출한 다른 나라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은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우리 중국에 있는 어떤 사업들을 계속 할까? 아니면 철수를 할까? 이런 결정들을 내리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네. 정답은 바로, 네. 경영지원실에 있습니다. 경영지원실의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1번 전략기획입니다. 네. 회사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경영지원 업무를 지원하시게 될 때는 최종적으로 가시게 되는 부서라고 생각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짧게도 해볼까요? 중국 사람들이 뭔가 음식을 섭취하게 될 때는 몸에 어떤 기름기 있는 것들을 제거해 주는 게 좋아서 어떤 성분을 넣어야 된다. 식품에 그런 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 성분 연구는 연구개발팀의 식품연구소, 이렇게 하게 되고요. 불량품이 나와서 계속 반품이 들어온다. 도대체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파악해야 된다 그러면은 제조회 4번, 바로 4번 해당이 되겠죠. 자, 계속 가볼까요? 네. 중국에서 어떤 당, 초코를 만드신 당을 뭔가 수출하게 될 때, 수입하게 될 때, 원료를 중국 현지 어디에서 구매해오지? 원료를 공급해주는 벤더사를 어떻게 찾아내지? 자, 그 부서는 경영지원의 4번이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 초코파이를 중국에 수출할 경우, 이렇게 회사의 이슈가 발생하면은 그 이슈가 바로 내가 하는 일에도 영향을 미친다. 나의 직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자, 이걸 줄여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조직의 이슈에 따른 직무의 이슈가 있다. 네. 조직의 이슈에 따른 직무의 이슈가 있다. 자, 저희가 앞서 배웠던 내용하고도 한번 연관 지으시면요. 훨씬 더 기억이 잘 되실 겁니다. 직무 분석하게 될 때 3요소가 있었는데 바로 업종, 두 번째가 기업, 세 번째가 직무였는데 그 중에 여기 함에 나와 있는 건 식품업종의 오리온이라는 기업의 직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식품업종이 이 해외 진출이라 하는 이슈들을 맞이하고 있을 때 기업이죠. 이때 내 직무는 구매팀에서, 영업팀에서, 마케팅팀에서 해야 될 일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 실패하는, 탈락하는 직무 분석, 사전적 의미로 하는 직무 분석이 실패한다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뭐냐? 사전적 의미는 고정되어 있는데 실제 여러분이 지원하시는 회사의 직무는요, 지금도 변하고 있습니다. 자, 지원하는 시점에 따라서 조직의 이슈가 무엇인지를 보시고 이슈에 따른 자신의 직무를 유추해 보시는 게 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이때 이런 질문 할 수 있죠. 그러면 제가 했던 직무 분석이 틀리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도 큰 문제는 없다. 왜냐하면 조직의 이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웬만큼 분석하실 거거든요. 그 방향성에 맞는 저의 기여도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했을 때 틀릴지언정 채용하는 기업 담당자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왜 틀렸어? 감점 이렇게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도 회사의 방향성을 잘 알고 자신의 직무 분석을 했구나라는 생각에서 오히려 좋은 인상을 남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틀려도 좋으니 대신에 방향은 정확하게 잡자. 자, 끝으로요. 자, 직무 분석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는 취업을 잘 하기 위한 직무 분석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좀 개인의 차원으로 한번 가지고 와서 얘기 나눠볼게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무 분석은 여러분의 진로, 취업, 창업의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겁니다. 결정적인 경쟁력이 될 겁니다. 내가 해왔던 일들의 연장선상, 그걸 가지고 나는 새로운 커리어를 만들어 가겠죠. 우리는 내 직무 선택한 직무를 다음 커리어로 이어갈 수 있는 새로운 직무를 찾습니다. 바로 진로죠. 진로. 장기적으로 보면은 바로 나의 경력 관리도 바로 직무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가치를 증명해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끝으로 내가 해왔던 일들이 마케팅이기 때문에 마케팅 대행사를 만든다든지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구매이기 때문에 구매 대행사를 만든다든지 창업이라는 것도 바로 나의 직무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면요. 우리가 직무 분석이 어려워도 시간 투자를 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의 진로, 취업,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 분석 한번 제대로 해보시고 제대로 된 나의 진로 설계, 경력 설계 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